여러분, 책 한 권 읽기, 영화 한 편 보기, 유튜브 영상 스킵 배속 없이 끝까지 보기, 언젠가부터 부쩍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나 혹시 도파민 중독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도파민 중독은 그 이름답게 중독이란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재미가 반감돼도 계속 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왜 우린 도파민에 쉽게 절여지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도파민, 이곳 저곳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도파민은 쾌락, 욕망, 동기부여, 감정, 운동 조절 등등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그 기능은 다양하나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역할은 보상 시스템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상 시스템은 우리의 행동을 촉진하고 동기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즐거운 만족감을 느낄 때 우리 도파민은 분비됩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어째서 이런 도파민에 중독이라는 나쁜 말이 붙게 됐냐고요? 뭐든 적당한 게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행복 호르몬도 적당히 분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도파민 중독은 스마트폰, 게임, SNS 등에서 방출되는 도파민에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파민 중독은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되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음식 중독, 쇼핑 중독, 약물 중독과 같은 중독들이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음식을 먹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문제는 배고프지도 않는데 계속 음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건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이상 재미가 없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쇼츠를 보다가 밤을 지새운 적 한 번쯤 다들 있으시잖아요. 도파민에 중독되는 원리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운 경험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막 분비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학습하게 되죠. 쾌락을 추구하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초콜릿을 매일 12개씩 먹든 컴퓨터 게임을 3시간씩 하든 말이에요. 쾌락을 추구해서 도파민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다라는 것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그 도파민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롤 한 판이 끝나고 한 판만 더 하자. 이겼다면 폰 미쳤다. 다음 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판만 더 해보자. 졌다면 다음 판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판 더 해보자.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도파민은 보상을 받을 예상에 반응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행 그 자체보다 여행을 계획할 때 설레이곤 하잖아요. 이게 바로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점점 더 큰 것을 예상하게 되니까 작은 쾌락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되는 게 문제입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기 위해 쾌락을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도파민은 과다 분비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도파민이 결핍돼서 나오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바로 도파민 오버도스 중독 상태가 되는 거죠. 또한 보상 시스템이 과하게 활성화되면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도파민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상 이전에 노력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즉각적인 보상에 목마른 우리에게 SNS, 야동 등등 이 시대에는 노력 없이도 엄청난 고자극의 도파민을 얻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노력 없이 보상을 얻게 돼서 우리의 보상 체계는 망가지게 되고요. 도파민 중독을 해결할 실마리는 어디에 있냐면요. 고통에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쾌락, 고통, 평형 모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의 저자 스탠포드 NRM키 교수는 고통과 쾌락은 쌍둥이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쾌락, 고통, 평형 모델에 의해 쾌락을 추구한 만큼 고통은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한 도파민 중독의 큰 흐름입니다. 쾌락을 쉽게 얻으려고 하면 즉각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쾌락이 생겨도 평형을 되찾기 위해 쾌락을 추구한 만큼 고통은 커지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피하려 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잠깐 과제를 미루려고 게임 한 판 하려던 것이 게임 4시간을 하게 돼서 과제를 늦게 되게 되고 그런 자신한테 실망하고 자존감은 낮아지는, 그렇게 되면 과제를 직면할 때 얻는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고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쾌락에 절여지게 되면 쾌락을 얻는 건 둔감해지고 고통엔 민감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반대의 상황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을 의도적으로 얻고 쾌락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겁니다. 먼저 고통을 의도적으로 얻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찬물 샤워입니다. 스탠포드 신경과학자 앤드류 슈버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찬물 샤워는 평소보다 약 2.5배의 도파민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극단적 예시지만 자해를 하는 이유도 고통 뒤에 찾아오는 쾌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해까지는 되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얻는 방법을 적용하면 좋겠죠. 찬물 샤워 이외에도 고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신체에 크고 작은 고통이 가해지게 됩니다. 뛰면서는 발바닥에 자극이 가해지고 양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냥 음료수를 마실 때보다 운동하고 나서 마시는 음료수가 훨씬 더 맛있잖아요. 이게 바로 쾌락에 민감해져서 더 큰 쾌락이 느껴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로스핏도 강력 추천합니다. 빠르게 고통을 느낄 수 있고요. 같이 하게 되니까 강제성도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몸을 움직이면서 귀찮은 일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래나 설거지와 같은 집안일을 하면서 방법을 적용하곤 합니다. 쾌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디톡스를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형태는 다양합니다. 스마트폰을 2시간 이내로 사용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1시간 이내로 하거나 본인이 가장 의존하고 있는 형태의 도파민 유발 행위를 줄여보세요. 저는 롤을 하루에 3판만 하기, 그리고 밥 먹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도파민에 중독되는 원리는 즐거운 경험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것을 학습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습관이 반복되어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도파민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도파민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쾌락 고통 평형 모델에 의해 쾌락에 둔감하고 고통에는 민감한 상태를 쾌락에는 민감하고 고통에 둔감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 고통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고통의 예시로는 찬물 샤워, 운동, 집안일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쾌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도파민 디톡스, 본인이 가장 취약한 도파민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편하게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시대지만 동시에 모르는 사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추구했던 쾌락이 정말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구체적으로는 쇼츠를 2시간, 3시간, 4시간 보고 나서 나는 정말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지요. 사랑은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에 의존하면서 지내는 삶이 정말 내 행복과 건강에 도움이 됐나요? 아니었다면 이제는 내 행복과 건강을 위해 고통도 기꺼이 직면하는 선택들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사랑할 의지가 있나요?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나르시스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